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한 달째 400명 안팎에서 줄지 않으면서 방역 당국이 경각심을 유지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가족 명의까지 빌려 LH 공급주택 15채를 샀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한 전 LH 직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에 재취업해 감사 책임자로 일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애틀랜타 총격 사건으로 숨진 한인 희생자의 아들을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범행 동기가 성중독증이란 경찰 발표는 말도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딴 추락 사고로 전 세계적으로 운항이 중단됐던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대해 미국 등 몇몇 나라가 최근 운항 재개를 허가했습니다. 안전 문제는 잘 해결됐는지 더 스페셜리스트에서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 8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오늘 저녁 리히터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수도인 도쿄도 도심부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된 가운데 지진 해일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한 달째 400명 안팎에서 줄지 않으면서 방역 당국이 경각심을 유지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화 규칙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각 후보가 한 발씩 물러나 절충안을 받아들였는데 여론조사 문구를 확정할 최종 담판은 내일 열립니다. 가족 명의까지 빌려 LH 공급주택 15채를 샀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한 전 LH 직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에 재취업해 감사 책임자로 일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이 양보 경쟁까지 벌인 끝에 일단 단일화 규칙에 합의했습니다. 언제 여론조사를 시작할지는 내일 정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두고 정치 희화화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LH에서 일하면서 LH가 분양한 주택을 15채나 사고도 이 사실을 숨겨 징계를 받았던 직원이 다른 공기업으로 이직해 승진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의 회복 경과에 따라 앞으로 예정돼 있던 재판과 수사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또 제주도 서귀포에선 연립주택에서 불이 나 11명이 다쳤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해 박범계 법무장관이 다시 살피라고 지시했죠. 그래서 어제 검찰 수뇌부가 모여 13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표결까지 거쳤는데요. 표결 결과 절반이 훌쩍 넘는 10명이 이 정도론 재판에 넘길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원래 대검 결론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서 수사 지휘를 한 박 장관이 머쓱해진 상황이 됐는데 무리한 수사 지휘였다는 비판도 떠안게 됐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거친 설전을 벌였던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확실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향후 험난한 두 나라 관계를 예고한 셈인데요. 북한과 기후변화 문제에선 협력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베이징 송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토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